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네이버의 한 불륜대처 카페에서 발견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람난 아내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음란한 사진과 대화를 중학생 딸아이가 직접 보게 되었다는 40대 남편의 사연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내는 상간 소송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폭행 신고까지 하며 남편인 사연자에게 상상조차 못할 막장 행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40대 남자.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2주 전 중학생 딸아이가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변태 같은 사진과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불륜은 이미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딸아이가 그걸 직접 보게 되어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딸아이가 많이 놀라서 불륜 증거를 따로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내는 자기 핸드폰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미행을 하자니 사업이 너무 바빠 시간이 나지도 않으며 상간남이 누군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 탐정을 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불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회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약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 남매 2명입니다. 한때는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3년 전쯤 코로나로 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때문에 수지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용인시 처인구로 내려오게 되었고 전업주부였던 아내도 생활비를 벌고자 2년 전 동탄의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0월경부터 아내의 회식이 잦아지더니 옷이나 속옷 같은 평소에는 잘 안 사던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짙어졌고요. 아이들 생활비를 위해 일을 시작한 건데 나중에 보니 번 돈을 자기 치장하는데 거의 다 사용하고 있더군요. 참다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여보, 회사 다니느라 고생 많아. 그런데 최근에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당신도 고생하는 건데 이렇게 돈을 쓰면 회사 다니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아내는 갑자기 도끼 눈을 뜨더니 아니, 그럼 회사의 거지처럼 입고 가란 말이야? 우리 집 돈 없는 집이라고 광고라도 하고 다닐까? 내가 돈을 얼마나 썼다고 그러는 거야? 다른 집 남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비싼 옷도 한 벌씩 선물로 주던데 당신은 사주지는 못할 망정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건 또 무슨 억지야. 지금 사업이 어려운 거지. 당신 나 사업 잘 될 때는 돈 잘 쓰고 다녔잖아. 잘 쓰긴 뭘 잘 써? 남들 쓰는 만큼 쓴 거지. 당신이 언제 내 옷 한 벌 사준 적 있어? 아니, 내가 준 카드로 잘 사고 다녔잖아. 그때는 별말 없이 잘 쓰고 다니더니 왜 갑자기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아, 몰라. 카드로 내 옷 내가 사는 거하고 남편이 옷 사주는 거하고 똑같아? 진짜 당신은 여자 마음 진짜 모른다. 다른 집 남편들 봐봐. 돈도 잘 벌고 에휴. 그냥 됐다 말을 말자. 아무튼 내가 번 돈 쓰는 거 가지고 터치하지 마. 애들 교육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았던 의리로 같이 이 난관을 해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리라 생각하고 그 일을 잊고 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퇴근 시간이 늦어져 어느새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12월에는 연말의 시기라며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1월에 들어서면서 동창회니 누가 돌아가셨다느니 등 온갖 핑계를 대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의심이 시작되었는데 최근 시장이 다시 활발해져 저도 일이 많아져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다 정말 충격적인 루트로 아내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씻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첫째 딸이 우울한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아빠, 나 할 말이 있는데. 오, 우리 딸 갑자기 무슨 할 말? 너 설마 남자친구 생겼어? 그럼 아빠, 진짜 배신감 들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아무래도 엄마가 바람난 것 같아. 2주 전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내 증명사진 찾으려고 엄마 핸드폰을 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진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실수로 지웠나 생각해 휴지통을 켰더니 거기에 엄마가 웬 아저씨하고 뽀뽀하고 있는 사진하고 엄마가 이상한 변태 같은 속옷 입고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 너무 놀라서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카톡도 왔어. 뭐라고 카톡이 왔는데? 에어컨 수리기사라는 이름이었고 엄마 보고 자기 오늘은 야한 사진 안 보내주는 거야? 라고. 엄마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했니? 몰라.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냥 핸드폰 닫고 모른 척했어. 엄마 바람난 거 맞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하필이면 사춘기인 첫째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그 어린아이가 2주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생각하니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 12시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에게 지금 바람났느냐고 화를 내며 물어보게 되었는데 아내는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화를 내며 내가 무슨 바람이야? 당신 이제는 의처증까지 걸린 거야? 돈을 못 벌면 나 힘들게라도 하지 마.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정신병자처럼 굴지 마. 그럼 핸드폰 내놔봐. 내가 왜 그래야 해? 왜 내가 내 사생활을 당신한테 보여줘야 해? 부부끼리 사생활이라니 예전 아내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딸아이가 아내의 외도 정황을 알았다는 것과 아내의 비아냥에 저도 모르게 폭발했고 결국 힘으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내는 기겁하며 핸드폰을 사수하기 위해 난리를 쳤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얼굴에 손톱 자국이 생겼고 아내는 방심한 틈을 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30분쯤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 경찰들에게 연행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불공평하더군요. 아내는 상처가 없고 저는 목과 얼굴에 손톱 긁힌 자국이 있는데도 한동안 가정폭력범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아내는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더니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5살부터 지금까지 사업하며 산전수전을 겪었기에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아내의 배신은 저로서도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아내를 아껴주지 못해서 바람이 난 건가? 등등 제가 문제였다는 생각으로 그날 이후 2개월 정도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섭섭한 게 있었나 대화도 시도해보고 앞으로 잘할 테니 마음을 풀어달라고 사과도 하고 없는 돈을 쪼개서 좋은 옷도 사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럴수록 저를 환멸 섞인 눈으로 보며 이미 늦었어. 지금 와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와서 말하지만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 난 정말로 당신한테 질렸고 애들도 클 만큼 컸으니까.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이혼해서 따로 살던지 아니면 애들 생각해서 이혼하고 슈인도 부부로 살던지. 난 이혼만 하면 뭐든지 좋아. 무슨 말을 해도 이혼만 외치고 있습니다. 외도 정황을 추적하려 해도 현재 각방을 쓰고 대화조차 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되돌리기 위해 부부 상담이라도 신청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습니다. 회원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오늘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글을 씁니다. 일주일 전 글을 쓰고 정말 많은 선배님들께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부부 상담보다 일단 상간남을 찾아 공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 우선 아내와 상간남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특히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몰래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상간남과 아내의 스케줄과 상간남이 누군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어제 새벽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요. 블랙박스를 전부 지워놨더군요. 일단 준비해둔 USB로 교체해서 포렌식을 요청하고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놨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내의 차량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먼저 출근하는 척하고 주차장 입구에서 출근하는 아내를 지켜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웬 처음 보는 BMW 차량에 올라타더니 출근을 하더군요. 아내의 월급은 200만 원으로 혼자서 외제차를 살 능력이 없으니 분명히 다른 사람이 사줬을 텐데 상간남이 BMW를 살 정도로 능력 있는 남자인 건지 앞으로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회원님들 절박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서울 헌터님께서 직장에서 불륜이 잘 일어나니 일단 회사 사람들을 위주로 추적해보라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는 정신이 없어 글을 못 썼는데 아내가 타고 나갔던 BMW는 법인 번호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대표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과 불륜인 듯합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찾아보고 탐정을 고용해서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어제 증거를 찾아 글을 씁니다. 아내가 자고 있는 방 안에 설치한 녹음기를 확인했는데 대화 내용을 듣고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회사 대표와 바람이 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놈의 연놈들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전 이제 집에 왔어요. 어휴, 오늘 너무 피곤하네. 누구 때문에 피곤할까? 크크크크. 아니, 대표님. 아니,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좋아요? 알았어요. 삐지지 마요. 회사에서 대표님이라 오빠라는 말이 안 나와요. 크크. 몰라요. 대화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남편하고 이야기하면 항상 답답해요. 남자답게 결정도 못하고. 그렇다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힘도 비리비리하고 남자 같지가 않아 뭐랄까 그냥 사람? 어휴 그래요? 오빠, 아내는 왜 그렇게 사람이 못 될까?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오빠같이 능력 좋고 세심한 남자가 어디 있냐고? 진짜 남편 바꾸고 싶다. 크크크크. 지금도 저는 이미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애들이 문제인데. 에휴, 그냥 쇼인도 해야 하나? 진짜요? 나 진짜 이혼하면 집 해줄 거예요? 대박. 오빠 진짜 대단하다. 일단 상간자가 특정되었으니 다음 주 정도에 탐정을 붙여야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회사 대표는 60대였는데 아내 연령과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다니 진짜 한심합니다. 증거 나오면 또 글 쓰겠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2주 전 글을 쓰고 간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내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포렌식 복구가 완료되어 확인했는데요. 2주 동안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상간남은 이런 불륜이 한두 번이 아닌지 대화 중에도 블랙박스를 빼놓고 운전하라는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지난주 탐정을 붙여봤는데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둘이 호텔을 드나드는 것은 맞는데 각자 회사 차량으로 들어가서 함께 호텔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탐정도 상간남이나 아내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상간 소송이고 뭐고 저 걸레 같은 여자가 빨리 집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오늘 또 충격적인 일이 있어 글을 씁니다. 벌써 증거를 모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럴듯한 증거도 없고 아내는 틈만 나면 시비를 걸어 제 사업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판사판으로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살짝 보여주며 이제 상간 소송할 거니 각오하라고 겁을 줘봤는데요. 그 살짝 보여준 증거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아니야. 내가 무슨 바람이야? 당신 오해야. 오해는 무슨, 얼마나 잘해줬기에 대표가 BMW까지 빌려주냐? 아니, 내가 외근이 많으니까
대표님이 타고 다니라고 한 거고. 근데 호텔은 왜 들어가? 호텔 로비에서 미팅이 있었어? 그리고 너 격리 아니냐? 격리가 무슨 외근을 처해? 내가 호구로 보여? 진짜 오해야. 그래. 그럼 네 핸드폰 내가 확인해도 되는 거지? 알았어. 봐. 자신 있게 핸드폰을 주더군요. 역시나 핸드폰에는 증거라고 할 만한 걸 전부 지워놨더군요. 그래서 그럼 포렌식 복구도 허락해 줄 수 있지? 포렌식 복구?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럼 지금 가자. 가는 길 아내는 헛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딸과 아들을 차에 태우고 포렌식 복구업체로 향했습니다. 업체로 가는 길 아내는 뭔가 불안한지 전화를 해야 한다느니 업무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느니 하며 핸드폰을 만지려고 했지만 저는 절대 못 만지게 했습니다. 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포렌식을 맡기려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첫째 딸 핸드폰을 빼앗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더니 미친 여자가 우는 소리를 내며 경찰서 맞죠? 저 좀 빨리 도와주세요. 여기 XXXX 건물 4층인데요.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아니면 저 이 사람한테 맞아 죽어요. 아이들도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포렌식 업체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찾아온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들은 막무가내로 저를 연행했고 결국 포렌식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아이들의 충격받은 표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상간남 대표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아내의 두 번째 허위 폭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본래라면 이번 주에 상간남을 찾아가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제 아내와의 대화가 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엑스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자. 애들한테는 당신하고 나하고 잠깐 볼 일 있다고 했어. 기다릴 테니까 대화 좀 하자. 퇴근하고 카페를 찾아가니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순간 독립투사나 유관순인 줄 알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할게. 당신 말대로 나 바람 피운 게 맞아. 미안해. 그런데 난 이미 예전부터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끝났다고 미리 얘기하지. 여태까지 잘 살다가 갈아탈 남자 생기고서 그런 말 하니까 네 더러운 속이 투명하게 보인다. 상간 소송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 사람 나 이혼한 줄 알고 있었어. 내가 그 사람 좋아해서 거짓말을 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블랙박스에서 그 상간남 대표한테 내 욕하는 거 다 들었다. 그건 또 언제 확인한 거야? 당신 그러는 거 불법인 거 몰라? 애를 둘이나 처나은 유부녀 아줌마가 60대 유부남 남자 새끼한테 가랑이 벌리는 건 불법 아니고 무튼 각오해라. 너네 둘 내가 법적으로 불륜 커플 만들어주마. 상간 소송을 하든 이혼 소송을 하든 우리는 이제 끝났어. 당신 말하는 거 보면 내가 뭐 하고 다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겠어? 나도 당신 미안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고 솔직히 이제 너무 지쳤어.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기는 헛소리하지 마. 둘 있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냐? 구라를 쳐도 좀 성의를 갖고 쳐라. 이혼은 내가 필요할 때 할 거야. 일단 너하고 쓰레기 같은 상간남 대표 먼저 망신 좀 줘야겠다. 망신 주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우리는 끝난 건데. 그러지 말고 상간 소송은 취하해줘. 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그 사람은 죄 없어. 죄가 없긴 뭐가 없어. 유부녀 건드려서 귀한 내 딸하고 아들 이혼 가정 만들어 놓았으면 책임져야지. 안 그래? 남자애 미치니까 애들도 눈에 안 보여? 엄마가 행복해야지. 애들도 행복한 거야. 그러지 말고 제발 이혼해줘.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 이혼하면 면접교섭으로 애들한테 엄마 빈자리 안 느끼게 해줄게. 친구라고 수십 년 같이 산 사람 배신하고 다른 남자하고 붙어먹은 년하고 어떻게 친구를 해? 자기 엄마가 바람나서 가정 깨고 나간 거 애들이 모를 것 같아. 진짜 개념이 있냐 없냐? 친구 같은 소리 하지 마고 하와이로 보내버리기 전에 닥쳐라.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아내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난 이제 몰라. 조만간 집 나갈 거야. 그러니까 헛된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상간 소송도 취하해줘. 취하만 해주면 친권 양육권 전부 포기하고 재산 분할도 안 받겠어. 60대 상간남에게 미처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포기하겠다는 아내의 말에 눈이 돌아 폭행할 뻔했는데 순간 여기 계신 회원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억하세요. 상간남에 제대로 미쳐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포기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람난 늙은 여자 무일푼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때 머뭇거리면 나중에 재산분할해달라고 연병을 합니다. 저는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 집 나가면 애들 보육은 누가 해? 가정부 쓸 돈도 없는다고 생각하고 양육비 150만 원씩 줘. 알았어. 고민해 볼게. 고민하지 말고 지금 정해. 한참 머뭇대던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또 독립투사 같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알겠어. 대신 상간 소송 취하해줘. 그 결연한 눈빛을 보니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유부녀 책임져줄 상간남이 얼마나 있겠냐. 대부분 적당히 만나다가 버릴 텐데 왜 그걸 모르냐고 말하려다 재산분할 요구할까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복수는 나이 것입니다. 마지막 글을 쓰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은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하라며 저를 만류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제 가정을 파탄낸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상간남이 맞지만 상간남의 유혹에 넘어가 가정을 버린 전처가 훨씬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간남한테 쓸 시간에 그냥 애들한테 관심을 더 갖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복수를 안 할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일단 이혼이 마무리되고 최근 다시 호황기를 맞은 사업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목표는 최대한 전처를 자극하지 않아 친권양육권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언 무시하고 멋대로 움직여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생각이 있으니 조만간 또 글 쓰겠습니다. 복수는 나이 것입니다. 전처년 진짜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하네요. 재산 전부 포기하겠다고 했던 년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손해라며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이걸 안 하면 못해도 3억은 재산 분할을 해야 하기에 수용했는데요. 제발 이걸로 끝내고 제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복수는 나이 것입니다.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엔 전처가 나를 떠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그리울 것 같았는데 막상 이혼 절차가 진행되니 화는 나지만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빨리 우리 가족 인생에서 전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간만에 글을 쓴 이유는 지난주부로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꼴 보기 싫은 여자 얼굴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혼을 마무리하고 법원을 나오는 길 전처가 이혼 절차 동안 비련에 빠진 여주인공처럼 계속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저를 큰 소리로 불러 말하더군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닥쳐라. 어디서 착한 사람 흉내냐? 남자한테 미쳐서 남편 배신하고 애들까지 버린 주제에 어디서 미안한 척이냐? 그런 말하면 네 죄가 사라지는 줄 알아? 똥파리처럼 얼쩡대지 말고 상간남 새끼가 빌려준 외제차 타고 모텔로 꺼져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겠어? 진짜 끝까지 너무한다. 닥쳐라. 너무한 건 너겠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내가 그간 살아온 정으로 한 가지 말해준다. 너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구는 거 보니까 그놈한테 무슨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라. 넌 그놈한테 받은 게 없어. 네가 끌고 다니는 BMW도 회사 차량이고 너 앞으로 어디서 살 거냐? 뭐 집이라도 사준대. 내가 보기에 잘해봐야 원룸 오피스텔 전세 하나 해줄 것 같은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잘 들어라. 지금부터 상간남 이혼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해야 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그놈 이혼 절대 안 한다. 이혼하면 재산 반을 지 마누라 줘야 하는데 그놈이 대가리에 총 맞았냐? 너 같은 40대 아줌마 데리고 살려고 자기 재산 반을 날리겠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혼 절대 안 하고 그냥 계속 너 데리고 놀려고만 할 거야.
아마 한 4년 정도 첩 노릇하다가 질리면 버려지는 게 네 남은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시켜서 같이 살아야 해.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알겠지? 이제 꺼져라. 복잡한 표정을 짓던 전처는 내가 왜 그 사람이랑 살아? 그 사람하고도 끝난 지 오래야. 그냥 내가 지쳐서 이혼한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으휴, 또 거짓말.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즐겁게 첩질하면서 60대 아저씨 성욕이나 풀어줘라. 난 간다. 너도 이만 꺼지도록.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하는 전처를 뒤로하고 주차장을 나왔는데요. 헤어졌다는 말과는 다르게 상간남이 빌려준 회사 BMW를 타고 기어 나가더군요. 하, 진짜 바람 피우면 도파민에 뇌가 고장난다더니 진짜인가 봅니다. 왜 들킬 거짓말을 그렇게 빨리 하는지 웃기기만 하네요. 그래, 즐겨라. 나는 이제 시작이다. 조만간 상간남 찾아가려는데 찾아가고 난 뒤에 또 글 쓰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일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년간 쓴 사연들을 정리하다 보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사연의 내용이 너무 긴 경우 1부와 2부로 나누어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2부는 여태까지 당하기만 했던 남편이 상상을 초월한 복수와 상간남에 미쳐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아내의 뒷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그럼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